안녕하세요, 먹설입니다. 이번엔 제가 스피드 페인팅과 그림 관련 Q&A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저에게 궁금하셨던 것들 중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스핀으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중에서 머리카락 채색 기초 영상 같은 거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남캐 그릴 때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을 쉽게 그리는 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선화를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펜아트 닮게 그리는 방법 궁금해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간단한 Q&A에서 설명을 짧게 드리는 것보다 이쪽 질문은 제가 따로 강좌 영상으로 하나씩 보여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방금 질문들은 제가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께 더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먹살님. 저는 1차 그림 위주의 그림러인데 가끔 이런 게 그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 캔버스를 켜면 새하얀 캔버스에 압도되어 머리도 덩달아 하얘지고 어디서부터 그려야 하지 하고 까마득해지고는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머리로 생각한 것을 캔버스로 옮기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형상도 기본기가 부족한 탓일까요? 궁금하니 답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그리고 싶은 게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기 망설여지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너무 완벽한 상태로 그려내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마음 또는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기나 본인의 실력의 한계로 내 마음만큼 따라오지 않을 때 손을 이렇게 섣불리 움직이는 걸 무의식적으로 꺼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잘 그리고 싶다, 잘 그려야 된다, 그런 무의식적인 강박을 내려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정확하게 뭘 못 그리는지 그걸 직면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나는 전부 다 부족해, 전부 다 못 그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그리고 싶은 것 1순위를 한 가지 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순위를 매겨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순위는 얼굴, 2순위는 상체, 3위는 팔, 다리, 4위는 옷, 주름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두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할 것이 1순위로 얼굴을 뽑았기 때문에 얼굴부터 뼈 구조와 이목구비 기본기를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의 취향의 그림체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도장 깨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입문반 수강생 분들께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동시에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 그리고 싶은 부위 순위를 매겨서 하나씩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 방대한 그림 공부 속에서 헤매지 않고 또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도 그림 공부랑 똑같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하거나 내가 못 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려운 걸 그리는 것에 대한 깊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 오히려 손이 더 안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안 그려진다 하면 어떤 것이 안 그려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지,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메모를 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해답을 내리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독학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공부는 이렇게 하는데 창작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못 그려도 그냥 그려요. 그냥 나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못 그려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는 게 이 정도다. 딱 그 정도까지만 그리세요. 그렇게 해서 내 지금의 한계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지금 뭘 공부해야 할지 확실하게 방향이 잡히고 못 그리는 부분을 연습하면 그때 자기 그림 실력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줘서 자랑할 그림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못 그려도 된다.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시고 그냥 그려보세요. 실제로 제가 이런 공부법과 마인드 체인지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림이 좀 폭발적으로 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그림 공부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잘 그리고 싶은 것의 리스트부터 작성을 하시고 순위별로 도장 깨기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먹살님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러스트 프리랜서를 지망 중인 학생인데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달에 평균 작업 요청 건이 몇 건 정도 들어오는지, 그 중에서 몇 건 정도를 한 달에 받으시는지 여쭤봅니다. 곤란한 질문이면 편하게 수루하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저는 한 달 평균 작업 요청 건이 2건에서 5건이었으며 그중 2건은 예약, 그 외에는 그때그때 새로 들어오면 추가로 더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한 달에 최대 8건을 동시에 진행한 적이 있어서 정신건강, 몸 건강을 많이 망쳤어요. 그래서 제가 25년도 하반기부터 6개월 동안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쉬어버렸는데요. 프리랜서 생활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휴식 기간을 길게 가져본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몸이 너무 무리할 정도로 받지 않고 조절을 해서 일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망하시는 분께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프리랜서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프리랜서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일감을 물어올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마감 기한을 지키고, 스스로 컨디션 조절하고, 일정, 단가 모두 스스로 조율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해봐야 아는 문제지만 특히 프리랜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SNS를 가꾸면서 자기 PR도 하고 자기 작업물을 널리 알리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많이 막히세요. 그래서 꼭 프리랜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NS 관리가 필수고요. SNS에 그림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것, 그것은 RT 수나 좋아요 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자신의 계정은 충분히 꾸며 넣고 전문성 있어 보이게 해야겠죠. 그러니 자기소개에 업무 메일 주소를 올려두고 또 좋은 퀄리티 일러스트들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피곤하신 분들은 프리랜서 생활이 좀 힘드실 거예요. 자기 PR이 그만큼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가의 개인 체급에 따라 들어오는 일감의 수가 달라진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그 그림이 어디에 업로드되지 않고 널리 널리 퍼지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랑 연결이 되지 않겠죠. 또 내가 상업적인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지도 조금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해서 작가의 개성이 강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의 개성은 한 30%, 그리고 70%는 내가 상업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표지 일러스트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표지 일러스트풍의 그림을 그려서 올리시는 것, 또는 내가 게임 일러스트를 받고 싶다 하면은 게임 일러스트를 그려서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한 팁이니 기억해 두시고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입시 미술이 저에게 맞지 않아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꼭 미술 쪽으로 대학을 가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술 입시를 거쳐서 게임 애니메이션 학과를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굳이 대학을 나왔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학교라는 곳이 제 커리어에 크게 관여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입시를 하면서 배운 그림과 대학교에서의 사회생활도 이제 인생을 길게 보았을 때 삶에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꼭 한 가지의 길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진 않더라고요. 이제 직업적으로만 봤을 때는 대학교가 필수는 아니지만 입시를 통해서 하기 싫은 것도 해내는 끈기, 그리고 대학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임명자분께서는 지금 당장 직업적인 부분만 생각하신다면 입시를 하지 않고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키우는 방향이 맞을 수도 있고, 만약 뭔가 확신이 없으신 상태라면 입시도 계속 해보고 대학교도 진학을 해본 다음에 진짜 아닌 것 같을 때 그때서 방향을 틀어도 늦지 않거든요. 왜냐면 입시를 하는 학생들은 엄청 엄청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실력을 키울 텐데 그보다 내가 그림을 좀 덜 그리고 있겠죠. 경쟁을 피하고 싶은 기분도 저도 엄청 잘 알기 때문에 꼭 강요를 하진 않겠지만 저는 살아오면서 경험에 따라 내가 낼 수 있는 결과물의 역량이 달라진다고 좀 몸소 느껴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입시도 해보시고 대학교도 진학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지금 당장 내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다면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기 싫은 것을 해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 입시와 대학 모두 경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면 그림도 결국 일이 되어서 하기 싫은 걸 해내야 하는 상황이 항상 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답변을 들으시고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살 선생님, 안녕하세요. 콜로소 강의를 수강했는데 정말 많이 배우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배경이 없는 인물 그림을 그릴 때 완성한 후에도 어딘가 부족하고 미완성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림을 더 정교하고 완성도 있게 보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제가 작품을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퀄리티가 높은 상업 일러스트와 내 일러스트를 비교해 보면서 판단합니다. 제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기준은 상업에서 유통되는 게임 일러스트라든지 상업 일러스트를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의 일러스트 퀄리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 그림에 어딘가 미완성처럼 느껴진다면 프로 일러스트레이터가 하고 있지만 나는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퀄리티가 좋은 상업 일러스트들 사이에서 제 그림을 두고 비교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면서 완성도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거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교하고 완성도 있어 보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무엇을 그리던 형태의 아웃라인이 흐릿하지 않고 또렷한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다음으로는 형태의 내부 묘사가 미흡한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폐쇄 그림자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후보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깅을 문의드리고 싶은데 어디에다가 문의를 하면 되나요? 이건 제가 리깅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트위터나 아트머그 같은 곳에서 리깅 작가님을 찾아가셔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분께서 문의를 주신 부분은 제가 한번 포토샵 브러쉬 제작 방법을 알아보고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제작되는 대로 콜로소 측에 전달드려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 Q&A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